전기에너지의 이용 변화는 전류의 흐름에 의하며 이때 전류의 흐름이란 전자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전류량의 기초 단위인 1A는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이동할 때의 전류량입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의 경우 합성 저항값은 직렬 연결된 모든 저항값의 합이며 해당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저항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저항의 비율만큼 걸리게 됩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경우 합성 저항값은 연결된 가장 작은 저항값보다도 작아지게 되며 해당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저항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저항의 비율에 반비례하여 흐르게 됩니다. 전기의 교류 표현은 전형적인 사인파로 진폭 Vm, 각 주파수 오메가, 위상각 세타로 정의되어집니다. 교류의 전기 표현은 앞서 본 순식값과 평균값, 시료값 등이 있으며 이때 시료값은 실제로 부하의 효력을 나타내는 값을 직류로 환산한 값으로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대표적인 교류 파형의 평균값 시료값은 위 표와 같으며 정연파와 구형파를 기준으로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을 곱하여 최종값을 암기합니다. 교류 전기의 수학적 표현은 순식값, 극좌표, 복소수 형식 등이 있으며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덧셈인지 곱셈인지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사인으로 통일하여 구하고자 할 때,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할 때, 마이너스 사인이 사인으로 변할 때 등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인덕턴스의 전압은 전류를 미분한 값이며 전류는 주파수에 반비례하여 흐릅니다. 즉 주파수가 무한대이면 저항이 무한대이고 주파수가 0이면 저항이 0으로 쇼트처럼 행동합니다. 또한 전류 위상은 전압보다 90도 늦게 흐르게 됩니다. 교류 회로에서 저항은 전압 전류가 동상이며 전압 기준으로 인덕턴스는 전류가 90도 늦으며 캐패시턴스는 전류가 90도 빠릅니다.
병렬 회로에서는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므로 전류의 합을 구하는 게 관건이며 LC 성분은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크기가 같다면 당연히 상쇄됩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므로 전류를 기준으로 전압의 위상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이때 LC 성분은 상쇄되고 남은 크기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전기회로에서 각각의 기본적인 정의를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전체 회로 해석에서도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항은 전압 전류가 동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인덕턴스의 영향으로 전류가 늦어진다고 하면 정의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진 회로에서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는 값이 같아야 하며 직렬 공진일 때 전류 최대 전압 확대로 암기합니다. 회로에서 인덕턴스의 직병렬 연결은 저항의 합성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인덕턴스의 연결에는 방향성이 있어 같은 방향인 가극성 연결과 반대 방향인 감극성 연결의 경우가 있으며 이때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합니다. 결합 계수 K는 자속에 의한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정수로 두 코일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K는 0이며 누설 자속 없이 완전 결합 상태이면 결합 계수 K는 1입니다. 유도작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전력기기에는 변압기가 있으며 변압기의 전압은 철심에 감은 권선의 횟수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 권선이 220번 감긴 곳이 220V라면 110번 감긴 곳의 전압은 110V가 됩니다. 즉 전압을 2배로 높이거나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로 해석은 한 개의 전압원과 여기에 연결된 한 개의 직렬 저항으로 단순화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태분한 정리라고 합니다. 이때 태분한 전압은 부하가 개방 상태에서의 단자 전압이고 태분한 저항은 부하 측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값입니다. 태분한 회로에서의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직렬 저항 연결을 병렬 저항 연결로 하여 노튼 회로로 등가 변환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는 회로에서 각각의 전원을 해석하여 결과를 합하여도 중첩의 원리에 의하여 회로 해석은 성립합니다.
이때 해석하고자 하는 전원 외 전원은 변환하여야 하는데 전압원은 단락으로, 전류원은 개방으로 처리합니다. 릴만의 정리는 전압원이 병렬로 여력에 연결된 경우 저항값과 전압값을 이용하여 출력 전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브릿지 회로는 복잡한 회로에서 두 절점의 전위차가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기초 개념을 응용하여 평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소자를 무시하여 해석을 단순화하는 기법입니다.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은 실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유효 전력과 에너지의 저장과 방출을 반복하는 무효 전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전류와 전압이 동위상의 경우 전류와 전압의 고빈 소비 전력은 항상 양수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이지만 위상이 90도 차이를 나타내는 L과 C 회로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곱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면서 합은 제로가 됩니다. 피상전력은 공급되는 총 전기에너지이며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유효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크기의 위상차를 곱하여 구하며 무효전력은 소비되지 않는 전력으로 전압 전류의 위상차의 사인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력 간의 관계는 전력 삼각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Y결선은 Y자 형태의 결선을 말하며 Y결선 3상교류 전원에서 상의 전류와 선의 전류는 같으며 선간 전압은 상전압 크기의 1.73배이며 위상은 30도 빨라지게 됩니다. 델타 결선은 삼각형 모양의 결선을 말하며 델타 결선 3상교류 전원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으며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크기는 1.73배 크며 위상은 30도 느려지게 됩니다. 삼상교류 전원의 결선별 전압 전류 및 위상 관계는 위와 같으며 Y결선은 고전압, 델타 결선은 대전류 부하에 공급하는 결선 방식입니다. 대칭 삼상교류에서의 전력은 상의 전압전류를 이용하는지 선의 전압전류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상을 이용할 때는 전압전류 곱에 3을 곱해주며 선을 이용할 때는 전압전류 곱에 루트 3을 곱해줍니다.
델타 결선과 Y 결선은 등가 변환이 가능하며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등가 변환 시 먼저 델타 결선 내부의 Y 결선을 그린 후 분모는 모든 저항의 합으로 분자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저항의 곱으로 그림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쉽습니다. 만약 델타 결선의 모든 저항값들이 같을 경우 각 Y 결선의 저항값들은 단순히 3배 작아집니다.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 시 먼저 외부의 델타 결선을 그린 후 분모는 대각선 저항값을 분자는 안쪽 저항을 2개씩 순환하며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Y 결선들의 저항값들이 모두 같을 경우 각 저항값은 단순히 3배 커집니다. 대칭 N상 전원에서의 선간 전압 및 선전류 관계식은 위와 같으며 상이 많아질수록 위상차는 커지고 선간 전압과 선전류는 작아지게 됩니다. 삼상 델타 결선에서의 전력이 3P일 때 V 결선의 전력은 루트 3P입니다. 고장 전과 고장 후 전력의 비인 출력비는 57%이며 V 결선일 때의 이용률은 86%가 됩니다. 삼상 교류 대칭 좌표법에서의 벡터 연산자 A는 크기는 1이며 각도는 120도인 복소수입니다. 정의에 의하여 A제곱은 크기는 1이고 각도는 240도가 되며 A 세제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1이 됩니다. 삼상 전원의 대칭분 표현은 각 상의 성분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종 공식은 벡터 연산자 A를 활용하여 행렬식으로 암기합니다. 삼상 전원의 대칭 성분은 벡터 연산자와 각상의 값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최종 공식은 벡터 연산자를 활용하여 행렬식으로 암기합니다. 삼상 대칭이 아닌 비대칭 전원이나 부하에서는 영상분 및 역상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정상분에 대한 역상분의 비를 불평형률이라고 하여 불평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정연파는 기본파의 직류 성분과 고조파 성분의 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정형파는 풀이의 급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풀이의 급수 표현식은 직류항 성분과
기본파와 고조파가 사인과 코사인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정연파의 전류 및 전압의 시료값은 풀이의 급수 표현식에 각 항의 시료값을 제곱하여 구합니다. 이때 직류항 성분은 최대값과 시료값이 같으므로 그대로 제곱을 취하고 나머지 항들은 루트 2로 나누어 시료값을 만든 후 제곱하여 합하고 루트를 취해 최종값을 구해줍니다. 비정연파의 전력은 각 고조파의 전력을 구하여 합산합니다. 이때 직류 성분은 위상차가 없으므로 코사인 항이 없으며 각 고조파끼리 계산한 값을 최종 합산하면 됩니다. 고조파에서 소자의 임피던스 특성은 각 소자의 주파수 특성을 따릅니다. 인덕턴스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캐패시턴스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비정연파의 구성 성분 중에서 주파수 성분의 크기가 크면서 홀수파인 3차와 5차 고조파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며 3차 고조파는 변압기 델타 결선을 통해 5고조파는 직렬 리액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소 함수 J-오메가를 S로 치환하여 복잡한 RLC 회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RLC 직렬 회로에서 항에 S가 없으면 저항 성분이며 S가 분자에 있으면 인덕턴스 성분이며 S가 분모에 있으면 캐패시턴스 성분입니다. RLC 병렬 회로에서 S가 분모에 있으면 인덕터 성분이며 S가 분자에 있으면 캐패시터 성분입니다. 이는 직렬 연결일 때와 반대입니다. S에 대한 임피던스 식에서 0점은 분자가 0으로 단락 상태이며 극점은 분모가 0인 상태로 개방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기와 같은 형태의 RLC 직병렬 회로에서 주파수와 무관한 정저항 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때 정저항 회로의 성립 조건은 R제곱은 C분의 1입니다. 회로 해석에서 각각에 대응하는 역회로가 있으며 직렬 연결은 병렬 연결, L은 C, C는 L이 각각에 대응하는 역회로입니다.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사단자 회로망을 해석하는 방법이 임피던스 파라미터이며 그림의 회로도와 같이 T형 회로에서 전압 극성과 전류 방향이 일치할 때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표와 같이 해당 임피던스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어디미턴스를 이용한 사단자 회로망을 해석하는 방법이 어디미턴스 파라미터이며 그림의 회로도와 같이 파이형 회로에서 극성과 전류 방향이 일치할 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표와 같이 해당 어드미턴스의 합이나 해당 어디미턴스의 마이너스로 구해집니다. 사단자 회로망에서 ABCD는 사단자망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AD-BC는 1입니다. A는 전압비이며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를 나타냅니다. 사단자 파라미터 산출 방법은 단일 소자 산출법을 기본으로 개념이 확장되며 직렬 임피던스는 1001이며 병렬 임피던스는 10Y1입니다. 사단자 회로망의 입력 측과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며 앞서 설명한 사단자 정수로 기술이 가능합니다. 입력 측에서 바라본 영상 임피던스는 루트 CD분의 AB이며 출력 측 영상 임피던스는 루트 AC분의 BD입니다. 사단자 회로망의 입력과 출력의 특성 관계를 나타내는 정수를 전달 정수 세타라고 하며 사단자 정수 A, B, C, D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로 해석의 경우 RLC가 한 점에 집중되어 있는 정수처럼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장거리 송전선로와 같이 공간적으로 널리 퍼져 분포하는 회로 해석의 경우 전압 전류 분포가 달라져 분포 정수 회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때 위와 같이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로 모델링하여 분석합니다. 송전선을 이동하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를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며 이는 송전선 특유의 값입니다.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 값은 루트 C분의 L이며 단위 길이당 감소하는 에너지와 지연되는 위상에 대한 특성 정수를 전파 정수라고 합니다. 전파 정수는 에너지 감쇄량인 알파와 위상 지연량인 베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감소가 없는 무손실 선로와 위상 변화가 없는 무회형 선로를 비교할 경우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로 같으며 전파 정수에서 무손실 선로는 손실이 없으므로 알파가 0이고 무회형 선로에서는 위상의 변형이 없으므로 베타가 0입니다. 전송선로의 부하가 그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다를 경우 입사파와 반사파가 존재하게 되며
이때 진행하는 파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파의 합성에 의하여 파동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제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플라스 변화는 시간 영역의 함수를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의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 적분해 주는 것입니다. 라플라스 변환 공식은 정의에 의해서 유도되어지며 기본 변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위 입력 함수는 s분의 1이며 단위 기울기 함수는 s제곱분의 1, 지수 함수는 s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일정 시간 a만큼 지연된 함수에서의 라플라스 변화는 2의 마이너스 AES라는 지수 함수를 곱해줍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형태의 지수 함수가 곱해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fs 라플라스 변환된 s식에서 s에 s 플러스 a를 넣어 변환을 완성해줍니다. 시간 t의 n승이 곱해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된 fs에서 s에 관한 식을 n차 미분하여 줍니다. 회로 해석에서 미적분이 포함된 식을 라플라스 변환할 경우 미분은 s로 적분은 s분의 1로 변환되며 이를 실미분적분 정리라고 합니다. 시간 함수에서는 초기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0으로 구해야 하나 라플라스 변환된 식에서는 초기값을 구하기 위해 s를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에 s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최종값은 반대 개념으로 계산해주며 이를 라플라스 초기값 정리, 최종값 정리라고 합니다. 영라플라스 변화는 라플라스 변환 후 계산을 마치고 해석을 위해 다시 시간 영역으로 식을 되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헤비사이드 부분분수식이며 인수분해가 되는 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된 상태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이며 전달함수는 선형 시스템에서만 적용되며 시스템의 초기 조건은 0으로 합니다.
전달함수에서 비례 요소는 상수 K로 표시되며 미분은 S로, 적분은 S분의 1로 표현되며 그 외에 1차, 2차 지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전달함수는 입력과 출력의 비라고 했으며 위 예제에서는 저항 성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S항이 없으며 단순 전압의 분배 법칙 형태로 나타납니다. R을 직렬회로 해서 과도현상은 전류가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이며 시정수는 R분의 L입니다. RC 직렬회로 해서 과도현상은 전류가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이며 시정수는 RC로, 시정수는 목표값의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RLC가 모두 포함된 경우 회로의 분석은 어려워지며 안정, 불안정 정도만 판별하게 됩니다. 이때 R제곱이 C분의 4L보다 크면 저항에 의한 억제력으로 과도 현상은 없어지게 되며 이를 과제동, 비진동이라고 부릅니다.